자, 북한과 관련 내용 이어가 보겠는데요.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 이렇습니다.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뭔가 돌파구를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권발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기대일 뿐일까?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뭐 근거 없는 기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부터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훈 국정원장,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북과 협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지금 북한과 뭐 접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1월 관련해서. 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당의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한 아세안 회담 참석 의미, 남북관계 국제적 협력 도움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국정원 말로 먼저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거에 대해서 기대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 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잇따라 지금 여권발로 김정은 위원장의 11월 답방 얘기가 꽤 진지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입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화면 좀 봐주시죠. 다음입니다. 김정은 답방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정원장이 북한 측과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외교 소식통은 이거 근거 없는 기대감이다. 뭐 이렇게 뚜렷하게 잡히는 거 없는데 뭐 이런 겁니다. 다음입니다. 답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요. 9.19 평양 공동선언의 답방, 이미 9.19 평양 공동선언의 답방을 합의했잖아. 이미 합의된 상태다. 그리고 지난 8월 태국 순방 당시 김 위원장 한 아세안에 온다면 의미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또 한 번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답방 가능성 낮은 거 아니냐고 보는 거는요.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남북 소통 거의 없었다. 뭐 없었는데 갑자기 왜 답방 얘기냐. 그리고 북미 실무 협상 여기에 달린 거지. 이거 잘 안 되면 그 뒤에 답방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뭐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게 너무 확정적으로 발표된 거는 좀 더 이 언론 보도에 너무 앞서 나간 이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부산에서 열리는 11월 말에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해서 국제사회 다자간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도 한번 국제무대에 대비시키는 게 중요하다. 함께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 차원에서 서훈 원장이 북측과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올 11월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참석 여부를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에서는 아마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11월 부산 답방. 그냥 가능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기대일 뿐이냐. 뭐 이건데요.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희망 고문 아니냐. 희망 고문. 아니면 말고 우리가 노력했는데 안 됐다 이런 거 아니냐. 국정원이 저는 좀 이상해요. 원래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11월 한다면서 벌써부터 공개하고 이렇게 추진하나요? 저는 그게 좀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분이잖아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 도발 10여 차례 했고 남북 대화 끊겼고 오히려 우리 대통령, 우리 남한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달 후에 온다? 제가 그런 설명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얘기는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되기를 바라고 근데 현실 가능성은 지금 여건으로 봐서 분위기가 될 것 같지 않다. 다만 이제 그렇게 국정원이 내세우는 게 국내 정치에 대한 좀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도 있거든요. 이른바 조국 정국 사실 정부가 조금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좀 비판도 저거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약간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네, 평가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최근에 친서도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친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 답변도 내놨고요. 무엇보다도 볼턴 보좌관이 이제 경질됨으로써 여러 가지 그 북한에 대한 그 북핵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른 카드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질 때 긴밀한 협력이 좀 가능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도 다자간 무대에 대비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세안 그 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고 북한으로서도 답방을 하는 게 실익이 있다, 얻을 네, 게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 자, 이번에는 이경영 변호사. 역시 희망 고문 뭐 이런 얘기 쓰셨네요. 예. 그 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여기에 대한 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고요. 결국은 그 서훈 국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간 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자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석하려면 아주 뭐 커다란 어떤 당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게 주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12월에 열리는 게 한 아세안 정상회의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국 답방 이야기도 있고 한 아시안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당근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보면 서훈 국정원장이 하는 말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도망갈 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 정도까지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해도 된다. 라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연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북미 비핵화가 갑자기 진전이 돼가지고 그때 11월 때까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 진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쯤 이런 말 해도 될 것 같은 마치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진전이 없을 거니까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성루 평론가. 대한민국의 그 정도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쉽게 말을 한다고 저는 믿고 싶지 않고요. 실제로 지금 일정 정도의 그 분위기가 성숙이 되었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내년에 재선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지금 올해 연말에는 뭔가를 확실하게 내놔야 되는데 유엔 총회에서도 과감한 대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실무 접촉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그런 실무 접촉을 좀 더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외교적인 행보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숨통을 우리 대한민국이 터주지 않으면 어디서 터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은 가능성 쪽으로, 두 분은 뭐 희망 고문 아닌가 또 이렇게 좀 보시는데요. 시각이 좀 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억이 넉 달 만에 768만 원. 뭐 1억으로 치면 1억이 192만 원이 된 거예요. 넉 달 투자했는데 불어나긴커녕 거의 다 날렸습니다. DLF 투자자들 패닉,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이다. DLS, 뭐 DLF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품인데 여기에 투자하셨다가 돈을 다 날리게 되신 분이 많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4달 전에 은행에 맡긴 4억 원이 768만 원이 됐네요. 큰일 났습니다. 노후자금이었는데. 그래서 이 우리은행 사실상 첫 원금 전액 손실 이렇게 판정했고요. 투자자들은 이거 불안전 판매 아닌 사기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호 전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피해 보셨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은행 거래할 때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은행 가면은 원금이 보장이 된다 하는데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다른 데 상품을 다른 거 갖다 팔아요. 다른 거 갖다가 소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서약서 쓸 때도 꼭꼭 따져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은행에서 파는 거는 판촉 걸린 상품을 팔지 고객한테 좋은 거는 안 판다는 거 일단 의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인기 게임입니다. 그래픽 화면 속 이 사람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바로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인데요. 요즘 북한에서 이 모바일 축구 게임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게임에선 유럽의 축구 스타 선수들을 선택해 축구 기술들을 배우고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이 늘면서 이런 게임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D라인입니다. 배에 손을 받친 이 여성이 서 있는 이곳은 런웨이 무대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파리 패션위크 야외 패션쇼에 임산부 모델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뉴욕에서도 런웨이에 임산부 모델을 기용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늘씬한 몸매의 모델이 새긴 패션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걸까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포옹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미소 띤 얼굴로 누군가 포옹을 하고 있죠. 그 상대는 바로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입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두 사람은 현지 시간 24일 한 컨퍼런스 자리에서 만나 이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은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참 묘하고 어색한 한일 관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아침의 명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